네, 어지러운 세상 현 세대를 정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가의 유일한 어른이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연휴니까 좀 세세한 그 디테일한 이슈보다 큰 걸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대통령으로 퇴임하지 않기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불행했을까요? 쭉 맥을 관통하면.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이 결과를 놓고 이게 정말 불행한 대통령들만이 이렇게 배출됐다. 그건 분명한데 네.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당사자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지 네. 아니면 국민이 그런 불행을 방관하거나 유도한 측면이 없는지 결론을 선뜻 내리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네. 이 주말 휴일이고 하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 이래의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유권자였었지요. 대학생으로 유권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15 선거 때 유권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학생들이 동원되는 그때 자유당 정권에 네. 행사도 있고 이래가 이승만 박사를 한 200m 거리에서 본 일도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장면 대통령, 장면 총리. 국무총리도 그 뭐 윤보선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게 영도자로서 이 원수이긴 하지만 실권이 없었으니까 상징적인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에게 있었는데 거기도 그 당시 중앙청 안에 있는 국무총리실 건물 거기에 그게 무슨 내가 볼일 보러 가다 이 화장실에 갔더니 이 양반이 옆에 들어서 소변을 보길래 내가 윤보선 대통령이 아니 장면 총리. 총리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소변 보면서 저를 하니까 싱긋이 웃더라고. 네.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서 만난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저녁을 함께 얻어먹은 일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그 보안사령관 시절에 예. 노태우 대통령은 이게 당 대표 시절에 이 경동교회 그 창업 목사였던 김재준 목사님 빈소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여러 명이 차 마신 적이 있고 그랬군요. 그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다 정치를 같이 동맹군으로 했었으니까. 모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내 선거구 이어받아가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명박은 서울시장 선거 때 선거운동 해준 기억이 있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가까이서 본 일이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학교 후배일 뿐 아니라 선거 도와달라고 통화도 한 일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대통령을 근현대사 대통령을 다 그렇지 보거나 다 연결되구나. 아니면 그 밑에 이게 모시고 지도자로 구체적으로 모시고 그러시네. 아니면 도와달라고 해서 뭐 통화를 한 일이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시네요.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6.25 전쟁을 막아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건국을 했다 하는 그것은 역사상 요지부동의 공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세가 많은 이승만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야 된다. 그거 대비를 안 하면 야당에서 부통령이 당선되면 정권이 승계가 돼버린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과잉 충성 분자들이 일으킨 사건에 부정선거죠, 그게. 그 부정선거 사건이 꼭대기에 결국 올라탄 셈이 돼가지고 그리고 4.19 후에 하와이로 이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불행을 맞이했다. 그다음에 장면 총리는 내각제 아래 8년의 정권을 쥐었는데 그게 뭐 내부에서 시달린 거예요. 혼란스러웠죠, 아주. 8개월 동안에 말이죠. 개각을 이 대표 놀라지 마세요. 5번을 했어요. 8개월 동안에? 예. 8년이 아니라 8개월 동안에 8개월 동안에 8개월 5번을 한 게
이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신파 구파끼리 싸우니까 한번 흩어서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처음 8개월을 다 채운 장관이 없어. 내각제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전부 임명을 하는데 그렇죠, 예. 8개월을 다 채운 사람은 정일현 외무장관. 정일형 예, 정일형. 형, 그 이제 정대철 정대철의 의원의 아버님. 헌정 회장의 부친 예, 아버님. 정일형 의원 외에 외무장관 감도 없고 예. 이 양반은 이제 분파색이 얇으니까 이 양반만 아마 8개월 다 채웠을 거예요. 야, 고작 8개월 근데 재무사를 장면 박사의 장면 총리의 비록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총리 만나려고 총리실 비서실에 매일같이 10여 명씩 진을 친대요. 그러면 그 비서관들이 총리가 바쁘신데 다음에 오실 수 없느냐 이러면 그 자리에서 너 이놈 말이야. 내가 누군데 네가 이놈이 총리냐 막 이런다. 아이고. 그거는 그 당시 공보비서관을 했던 송원영 의원, 그 뒤에 국회의원 했지요. 예. 그 실토하는 걸 내가 직접 들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온 순서대로 명단을 제가 총리실에 들이밀면 총리가 회의하다 말고 뭐 이거 만나야 만나고. 되고. 근데 문제는 그 면담하러 온 현직 국회의원들 한결같이 다음 개각에 저 장관 시켜 주십시오. 장관. 그러니까 내각제 안에 국회의원이 장관되니까 그래야 내 선거구에 내 위상이 확보되고 그래야 총리님을 잘 모실 수 있다. 전부 그 얘기하거든. 더 나아가 지금 장관하는 이런 놈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나쁜 놈이라고 맨 그런 소리만 하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징징징징 그래갖고 경제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거기에 막 나중에 데모가 일어나서 북은 남으로, 남은 북으로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이 주동이 되는데 그 주동자들이 뒤에 국회의원도 한 그 내 가까운 후배들이 요즘은 얘기한다. 그거 참 우리가 실수했다고. 장면 정권을 너무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극에 달할 때에 오일력에 났거든. 그래 장면 총리도 결국은 그 이듬해 구속돼 가지고 그런 또 형사사건으로 불행을 경험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뭐 말할 필요 없지. 오늘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난을 없애고 오늘 우리나라가 제2의 G7 국가로 등극할 수 있는 기반. 어제 인공위성 발사한 거 성공했잖아요. 그것도 뭐 사실은 그 거슬러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아주 우리가 이제 G7 국가, 덕을 완전히 본 거죠. 우리 기술로, 우리 자재로 갖고 발사한 이게 G7 국가다. 아주 그게 운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복이 터진 것이죠. 천운이 터진 거죠. 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결국 말년에 그 내부의 과잉 충성 분자들끼리의 권력 암투에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한 별세를 했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그 시대 공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럼요. 있죠. 있는데 결국은 광주 사태의 책임에 함몰돼 가지고 결국은 백담사에 가고 그다음에 사법 처리돼가 감방 생활을 2년씩 하게 됐다. 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사법 처리 대상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말년에 지지율이 푹 떨어져 제가 두 사람이 그리고 아들들의 부패 사건 혐의 때문에 당에서 쫓겨났어. 네. 그 자기 식구의 당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게 탈당하라고 네. 그걸 당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네. 그 두 사람이 자존심으로 이 40년 동안 반독재 투쟁한 사람들인데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게. 그러면 감옥 가는 거 이상으로 내가 이 수치고 자존심이다. 그걸 아마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심정을 토로한 걸 내가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법 처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그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한 그 모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불행이지요. 불행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서 우리는 패족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시민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패족이다. 이게 이제 재기불능이다.
마지막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5%였어요. 야,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이게 깐디가 암살로 부활하듯이 깐디 교가 되듯이 노무현 교가 만들어졌어. 노무현 교. 그러게요. 이게 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을 거기에 묘소를 성지화해가 떠받든다. 이거 역사적으로 나는 정리할 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옳은 건 옳고 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 국민도 언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결국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 결국 감옥에 갔다. 박근혜 대통령 자그마치 5년이나 감옥에 갔어. 이명박 대통령도 3년 반이나 감옥에 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제 그저께 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부정선거 사건이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깜방 대기 번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가 전부 이렇게 불행하게 이게 그 끝을 마감을 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정치학을 전공해서가 이 대표부터 하면 이 얘기를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뭐 제가 뭐 외람되게 어떻게 말씀드려.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 가지 원인으로 관통할 수는 없죠. 그 많은 대통령들을. 근데 국민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이 특히 그 지지층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은 DJ를 뭐 하여튼 맹목적으로 자기 측근들이 이게 팬덤 형상 요즘 단어는 팬덤이죠. 그때 당시에는 팬덤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만 그 편가르게 되고 이 맹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이 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 그 뭐 호남이면 호남, 아니면 뭐 주사파면 주사파, 아니면 이제 뭐 진보라는 이름 진보, 아니면 보수면 보수 이렇게 해서 아니면 군사 정권 때는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특정 그 집단이 되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이게 나중에 평가가 안 좋은 평가로 돼서 사법 절차로도 가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안 좋은 평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총에 막 이제 그러니까 과잉 충성 그 팬덤에 의해서 그 뭐 저격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이 대표 말을 저는 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48년 8.15 이후 이제 70년 가까이 됐지요. 그런데 결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국민이 어느 수준에서 깨어 있고 헌법상 제1기관이라고 하는 자각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 48년 기준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우리는 어려웠다고 봐요. 선거 때마다 금품공세를 하는 쪽도 나쁘지요. 물론 원인자들이. 그런데 그게 현혹돼 가지고 자유당 때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였거든.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게 가담한 내무장관이나 이 내무부 경찰, 내무부 공무원들의 그 행태도 그게 말하자면 국민이 성숙한 의식으로 이걸 비판자로서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그런 무리한 일은 안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1차로 국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인 제가 이 모든 게 국민에게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성숙한 수준으로 어떤 가짜 뉴스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지역 감정에도 함몰되지 않으면서 투표할 때마다 아주 성숙한 의사표시를 객관적이고 이지적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은 나는 원천적으로 없어졌으라고 봐요. 삼류 국민이 삼류 정치인을 낳듯이. 근데 지금 현재도 문제거든. 마찬가지죠.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이 이재명의 개딸 파동 같은 걸 보면 말이야. 이게 영 무조건적이고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무비판적이고 무이성적이고 무이지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다가 이러한 얘기를
투입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나아져야 될 텐데 이렇게 심화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나는 국민 절대 다수는 이미 48년 8.15의 수준보다는 훨씬 상향이 돼 있다. 어떻든 네. 약간의 문제점이 아직도 영원한 지역 갈등 구조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한데 이거를 지도자들이 악용만 안 한다면 말이지. 네. 이걸 늘 이용해 왔거든. 근데 지금 와서 현재의 지도자들도 이걸 악용을 하고 있다. 근데 저 변호사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악용을 지도자가 안 한다면 이제 선진 정치로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악용을 하는 거를 내비둔 국민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이렇게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작도 없고 또 국민 책임이 돼버리는데.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생각이요. 그렇게 이제 국민 책임이 또 있고 그러니까 악용하게끔 한 국민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고 한쪽 구석에서는 또 착해요. 착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도 그거 몇 번 주장하셨습니다만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같으면 저런 지금 이런 대통령들이 악용을 하는 거를 착하게 봐주질 않잖아요. 한번 이제 나쁘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손을 대잖아요. 뭐 아베도 어떻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손을 대듯이 우리는 그걸 안 대고 그냥 맹종하고 그냥 하면서 악용하게 만들고 또 착해서 그걸 응징을 못하고 투표로도 응징을 못하고 그런 착한 것도 양면이지, 양면이 있는 거죠. 예. 지도자의 잘못과 국민의 그런 거기에 이 오염 함몰되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이제 극복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행태를 보면 지도 그룹이 이걸 악화시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도록 해야 되겠고 현재 정권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단계에서 좀 더 큰 눈으로 그러니까 조감하듯이 버드 아이 뷰 저 창공을 나르는 새가 이렇게 내려보듯이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걸 현직 대통령의 그런 점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 끝에 그래도 우리가 롤 모델로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모범이 되는 것은 모범으로 받아들일 지도자상 두 사람의 사례를 들어주시죠. 이 얘기 끝에 말씀드려서 지금의 지도자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 한번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처칠의 예를 들겠습니다. 처칠은 1940년 6월에 이게 히틀러에 의해서 전운이 구라파에서 감돌 때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상이 될 때 처칠 외에는 이 전쟁 정국을 맡을 사람이 없다. 거의 만장일치로 그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돼가지고 45년 7월 초까지 그러니까 만 5년을 이게 재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의 침공을 받고 곳곳에서 영국이 밀리고 연합군이 밀리고 한데 그 전쟁 지도를 아주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걸 극복을 했죠. 첫째로는 영국 국민들의 좌절감을 살리기 위해서 좌절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정말 폭격 현장에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전한 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처칠의 그 지도자로서의 정직성을 엿볼 수 있는 게 1943년까지도 북아프리카 군단에서 그 롬멜 장군의 독일군에 영국군이 아주 애를 먹었어요. 거기 이 전투에서 3만 5천 명이 포로가 되고 전차 탱크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노획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엘 알라메인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 근데 그게 영국 하원의 이제 수상이 그 전황 보고를 하면서 우리의 충용스러운 병사들이 3만 5천 명이 포로가 되고 몇 명이 희생이 되고 탱크의 90%가 노획을 당했다. 이건 참 우리로서는 참혹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추슬려서 반격을 해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열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이 전투에서, 전쟁이 아니죠. 전투에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시킨 적군의 수장, 장군은 롬멜 장군인데, 네. 그의 전술 능력은 비록 적국의 적이죠. 장군이지만 그는 위대한 장군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죠. 그러면 뒤집어지고 자살하라 했을 거예요. 자살하라. 후쿠시마 지금 원전 상태 보고 있지 않나. 아예 이해가 시퍼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한국만이 유독 가가지고 검사를 하라 그러고 그 물을 깨끗하면 대통령 부부가 아침 뉴스 보니까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악담을 해도 보통 악담. 저는 처칠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퀸 엘리자베스 호가 43년 말인가 이제 진술했는데 그때까지 세계 전함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배였다고. 전함. 네. 항공모함을 빼고. 그러니까 대형함이고. 대형함에 대포를 장치했어요. 그게 이제 영국 본토를 발전해 가지고 말라카 해협에 접근할 때 일본의 이 전폭기가 막 집중적으로 막 벌집 쑤쓰듯이 공격을 하니까 거의 침몰해 버렸어요. 네. 그거 지금 말라카 해협 밑에 아직도 가라앉아 있다고. 네. 그 영국으로서는 뭐 아주 낭패가 났지요. 네. 그거 갖고 이 동쪽으로 와서 일본 해군을 경멸시키려고 보낸 게 말이야. 그때 영국 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황 보고를 하는데 이 비극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엘자베스 호가 이렇게 몇 시에 여기에서 일본 초계기에 의해서 격침당해가 3,500명의 장병이 이렇게 전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43년 시점인데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군 대본영에서 이 처치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거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진다. 진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왜 지느냐?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시간을 딱 재보니까 그게 이제 말라카 해협에 진입한 순간 그리고 이제 폭격으로 그 배가 침몰한 시간, 요 시간대에 영국군이 본국에 보고를 하고 수상 앞에 페이퍼로 보고서가 전달된 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정확하게 그렇지. 국민한테 다 알리니까. 런던에 앉아가지고 침몰 직후에 이사당에서 보고한 거다 이거야. 네. 근데 일본군은 그 뒤에 태평양 대전에서 괌도도 상실하고 사이판도 상실하고 오키나와도 상실할 때에 대본령 발표는 이겁니다. 황근 탈환 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비교가 이거 되니까. 탈환 중 하면 이거 뺏겼구나. 그러니까 괌도를 잃고 난 다음에 황군 괌도 탈환 중. 이렇게. 이거 뺏기니까 탈환 중이지. 네. 전부 그런 식으로 거짓을 네. 얘기했는데 영국은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수상의 그런 지도 아래 결국 미국도 유럽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 30일, 45년 4월 30일 구라파의 전쟁 끝났지요. 히틀러가 자결한 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 7월 초에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에서 삼국 원수가 전후 처리 회담을 했어요. 네. 그건 태평양에서 전쟁은 아직 진행되고 있었지. 그게 7월 초니까 한 달 뒤에 태평양 전쟁도 이제 끝나는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거든. 그래서 그 구라파 전쟁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칠 수상, 트루먼 미국 대통령, 스탈린 여기 앉아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베를린에 가서 그 근교 포츠담에 이 세 나라 국가 원수가 회의하던 그걸 참관한 일이 있어요. 그대로 딱 이자하고 국기 있는 그대로 딱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회담 이틀째에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메모지를 이게 전달해 왔어. 그때 영국에 하원의원 선거가 있었어. 이사전 끝나고 하원의원 선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신은 포츠담 회담에 날아가고 이래도 뭐 수상이니까 자기 선거구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설마 나를 총리에서 쫓아내? 보수당을 패배시켜?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하거든. 영국 국민 다수도 그렇고 언론도 이 선거는
처칠이 5년 동안 위대한 전쟁 승리한 세계적 전쟁 지도자로 영국을 이렇게 구해냈는데 이 선거에 5년 했다고 해서 그 쫓아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본인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 그때 쪽지가 각하 패배라고. 이 선거 결과가 이게 보수당 몇 석, 노동당 몇 석. 참패야. 참패. 내 기억으로 뭐 100석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처칠이 불독 그 인상이거든. 아, 회의 오늘 이대로 끝나요. 나 이제 귀국합니다. 이래가 비기를 타고 가는데 보좌관이 보니까 그냥 불그락 푸르락 하고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거야. 그 런던 공항에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 런던에 남아있던 그 수석 보좌관이 비행기에 다가가 가지고 각하 저기 대기실에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꼭 자기를 만나고 기자들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클레멘타인 여사가 예. 공항 대기실에 대기를 하고 예. 보좌관을 시켜가 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상을 나한테로 끌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여보 이거 하늘이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졌는데? 5년 동안 당신이 말이야 심신이 얼마나 쇠약해졌느냐 이거야. 그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쉬라는 신호다. 네. 당신의 위대한 업적은 살아있고 잠시 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 절대로 기자들 앞에 말이지 백성들을 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지혜로운 사모님이네. 그렇게 얘기해라. 예. 이렇게 얘기해라. 예. 그러니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난 다음에 기자실에 나가가지고 예. 부인시킨 대로 웃으면서 나는 영국 국민들의 선택을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존경합니다. 이제 전후 복구는 노동당의 이 애트리 수상에게 그 바통이 넘겨져서 저는 애트리 수상 정부의 보수당 당수는 유지되니까 네. 적극 돕겠습니다. 이러니까 만사가 아주 평화롭게 됐는데 어찌되냐 3년 뒤에 다시 수상이 됐어. 예. 그래서 수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수상이 됐을 때가 거의 80 가까이 됐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2세가 26살인가 7살로서 여왕 즉위했죠. 대관식을 치르게 됐어. 예. 여왕으로 왕이 된 거는 그 몇 년 전인데 예. 이렇게 대관식, 첫 아이를 예. 임신하고 그래서 그 이제 찰스 황태자 낳고 그걸 기다렸다가 대관식을 처칠이 두 번째 수상했을 때 마침 그 대관식이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처칠이 그날 이게 훈장 과거에 받았던 거 이게 다 정장을 하고 그 손녀뻘 막내 손녀뻘인 그 여왕 대관식일에 차 문 여는데 딱 기다려 앉아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수상 그만두고 이제 야인이 됐지만 보수당 당수야. 그 국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는 새에 그 유명한 2차전 회고록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6권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5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 노벨 위원회에서 문학상에 처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 평화상이 아닌냐? 아니 평화상인 줄 알았더니 평화상이 아니야. 노벨 문학상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가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성명을 발표를 했어. 네. 처칠이 어떻게 문학가냐? 예. 그 상 받은 그 회고를 보면 전부 연설문이다. 전부 연설문. 네. 의회에서 연설하고 아까 말한 BBC 방송을 통해서 연설하고 이게 주조를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산문 문학이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가 점잖게 성명을 발표하기를 해밍웨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로 그 점이다. 처칠의 연설은 그 자체가 문학이고 산문이다. 멋지네요. 노벨위원회도.
그래가 이제 밥 딜런이란 그 대중가요 그래가 이제 가수도 두 번째 수상도 아주 그렇게 참 여유롭고 빛나게 이제 지냈지요. 처음 수상은 맨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가 이제 운명의 시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 참 멋지고 훌륭한 여행을 끝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그 이제 젊은 시절에 육군 사관학과 나와갖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전쟁에 포로가 돼가 탈출한 일도 있고 목숨을 그래 여러 번 잃을 뻔한 그걸 다 뚫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을 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우리나라 지금 불행을 겪은 역대 대통령이 처칠의 그 생애를 담고 선거에 패배했을 때도 그런 일단 부인이 시킨 것이지만 그래도 처칠이 그 결과를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에 유언도 그렇게 했다. 이런 국가 원수가 탄생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로 드골 얘기는 제가 어제 그저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데 그도 처칠에 못지않는 공적을 쌓고 그리고 멋지게 퇴임하고 그리고 멋지게 사라졌다. 그저께 방송을 참고로 하시고 자간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도자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런 지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끝맺으십시다. 네. 젤렌스키는 처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으네요. 많이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칠과 드골의 장점을 쫙 해서 마지막 멋진 대통령 될 것 같은데요.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